자, 선거 디데이는 13일 한겨레의 수상한 단독 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거 문제를 놓고 일단 마흔역이 마흔역을 투입을 시키려고 하면은 새로 투입돼서 바로 그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에만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다시 그동안의 내용을 훑어보고 녹화된 것을 보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최소 2주, 뭐 한 달 정도 뒤로 늦춘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의 타임 스케줄하고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그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더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지금 임명을 하는 것은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일단 그 마흔역 없이 뭔가 속전속결로 그 탄핵 선고를 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한겨레가 인터넷판에서 오후에 이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인터넷판에서 낸 보도인데 현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파면 여부 다음 주 유력 뭐 이런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좀 수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3월 17일 오는 17일까지 헌재와 관련한 일체의 다른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탄핵 심판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헌재가 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 그리고 평의는 이제 서로 8명의 재판관이 그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차례대로 그때 시나리오를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서종욱 변호사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신참 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제일 먼저는 주심 재판관이 각 건건히 한 5개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고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참 재판관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평결인데 그러고 나서 결정문 작성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 이런 그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후 변론 종결 이후에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 회의 평의를 열어서 쟁점을 논의를 하고 있고 3.1절 연휴 기간에도 증거 자료 같은 것을 살피고 했는데 오늘 선고 날짜 관련해서 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내용이 저 한겨레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겨레의 보도 내용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제목은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뭐 한겨레 좌파 매체니까 파면 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변론을 마치고 사건을 심리적인 헌재가 이러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파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겨레 취재를 종합을 하면 자기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자 이게 어떤 그 루트가 있겠죠.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5일과 7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걸피 재판관 평의를 연다. 날짜를 딱 찝죠.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매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날짜를 딱 지정을 합니다.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 언론에서 기사에서 파악이 됐다 이러면은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파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안에 뭔가 빨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헌재 안에 한겨레 신문에 빨대가 있다. 그 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은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7일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7일에는 선고가 안 나온다. 왜? 7일에 평의가 잡혀 있더라. 회의가 잡혀 있더라. 자, 그래서 7일에는 안 나오는데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그날 7일에는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금요일 이야기를 지금 들 하고 있지만 선고를
하는 특정 요일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3월 둘째 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을 일단 투입을 해서 다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변론 갱신 절차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미뤄진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타임 스케줄하고 안 맞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예외를 한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을 조만간 임명한다고 해도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임명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까지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다 헌재 자기들 취재한 겁니다. 내부 그 빨대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은혁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를 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재명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냈습니다. 그 전에 그때 조선일보, TV조선이 처음 보도를 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뭐냐면은 그 전에는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심리는 전부 다 뒤로 밀어놨다. 선고는 뒤로 밀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것이라는 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이것도 중요하다. 한독수의 복귀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한독수 총리가 먼저 할 거다. 저도 말씀을 계속 들었죠. 아주 거기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한겨레가 지금 오늘 보도를 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건도 심리 중이지만은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이 사건보다. 지금 또 바뀌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앞에 한독수를 해서 한독수에 이제 복귀를 해서 최상목과 바통 터치를 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보도 방향인데 한겨레는 지금 전혀 다른 보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할 거다. 날짜는 딱 찍지 않았지만은 3월 둘째 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다 취재를 이제 본인들이 나름대로 한 거죠. 확실한 이 빨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겨레가 3월 둘째 주 했는데 갑자기 이때를 전후를 해서 13일 목요일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13일 목요일 날 선고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선 원내 수석 부대표죠. 민주당 박성준이 어제 MBC 라디오, 역시 좌파 방송이죠. MBC 라디오에 나가서 김종배 시선 집중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는 13일 날짜를 찍어보랍니다. 13일 목요일. 지금까지는 금요일 선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13일 목요일에 선고를 할 거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거다. 물론 자기들이 만장일치 파면은 자기들이 기대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날짜를 공교롭게 13일로 찍습니다. 13일로 찍어서 3월 6일부터 3월 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고 본다. 탄핵 심판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만장일치를 할 거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는 없다. 이런 거야 자기들 기대 사항이고 희망 섞인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13일이라는 걸 딱 찍죠. 13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헌재와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제 구체적인 시점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인용적으로 나오면은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지금 여론이 또 바로 3.1절 집회에서도 다 보셨다시피
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박성준이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것들이 아마 헌재와도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가 좀 됐지 않는가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면 중단된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는 결정만 딱 되면 중단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결정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 대선 전국에 들어가죠. 만약에 하나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바로 대선 전국 들어갑니다.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국이 되면은 모든 집회는 선거법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3.1절처럼 몇십만 원이 모이는 이 집회는 금지가 돼버립니다. 법적으로. 이걸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집회를 만약에 선고가 나오고 나서 집회를 하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103조를 보면은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명. 선거 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것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그날부터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막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지금까지 전혀 보도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한독수 먼저 할 거다. 그래서 이 최상목과 권한대행 바통 터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겨레는 바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헌재와 뭔가 내통이 이루어지고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진성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좀 전에 박성준처럼 13일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위 의장인데 진성준이 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서 조기 대선하고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13일 이전에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은 올해 지금 상반기 재보선이 4월 2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그래서 13일까지 이 선고를 내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13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인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재보선 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조기 대신 실시가 되면은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래서 13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동시에 못 치른다. 그러면서 지금 13일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은 또 이런 논리까지 들이댑니다.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이 367억 원이다. 그래서 헌재가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뭔가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탄핵 기각 분위기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탄핵 기각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고 또 행동도 지금부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이 우파 진영에서도